세운빌딩 채권자인 정창수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하지만 요나는 그냥 일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요. 부셔. 건물이 무너지고 정창수는 사망합니다. 오늘도 김선은 걱정입니다. 이유는 다레가 앞으로 하버드대에 들어갈 건데 그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을 예상하면 수종과 대화를 해야 하는데 수종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대책 없어 보이고 김선과 대화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가 수종의 건물 세윤 빌딩을 삼킬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 걱정보다도 당장 생일 케이크 문제입니다. 김선의 생일에 찌그러진 케이크. 하지만 김선은 찌그러진 생일 케이크보단 부부 상담을 받는 게 더 중요하기에 진짜 생일 선물로 부부 상담을 같이 받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담 김선이 아닌 처남 김균하고 상담합니다. 지금 어떻게든 재개발로 집값이 2배 오를 때까지 별하별 알바를 하더라도 뛰어야 한다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오고 채권 이자를 주며 김 사장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김 사장님은 이제 나에게 돈 갚지 말라며 채권을 다른 사람이 사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자 바로 문자가 날라옵니다. 3월 20일까지 돈 갚으라고 합니다. 남은 기간은 단 일주일. 이건 말이 안 되기에 리얼 캐피탈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회사에 도착하니 직원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수정이 사무실을 좀 돌아다니자 경영진 사무실 같은 게 나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수정. 앞엔 요나가 앉아 있습니다. 요나는 수정을 보더니 금액을 적습니다. 사인하면 14억을 준다고 합니다. 수정은 건물을 팔라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때 장의사가 들어옵니다. 옷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요나는 더 할 말 없으면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회사에 나온 수정은 경찰인 처남을 만나 상세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니 김선이 화가 나 있습니다. 수정이 부부 상담 받는 걸 펑크냈기 때문입니다. 근데 수정은 김선에게 신용대출 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설마한 김선이 달의 유학 자금을 확인하니 이미 다 쓰고 영원이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난 김선이 수정에게 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한편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김규는 김 사장님을 만나며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세운빌딩 채권자들이 이유 없이 사라지거나 채권 넘김을 이상하게 생각한 김규는 결국 리얼 캐피탈 사무실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노트북에서 결정적인 동영상을 발견합니다. 놀란 김규는 영상을 USB에 저장하고 빼려다가 바닥에 흘리고 이때 요나가 들어와 USB 회수를 못하게 됩니다. USB를 발견한 요나. 김규는 창신빌딩 재건축 현장으로 가고 거기서 죽은 정창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현장 밖으로 나와 수종을 만나려 하는데 갑자기 트럭이 나타나 김규를 치고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트럭 운전을 한 장의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갑니다. 이걸 목격하는 수종. 그렇게 처남의 장례를 치르고 관리실에 왔는데 아직도 갚아야 할 돈은 그대로고 돈 마련할 곳은 없습니다. 그 순간 수정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며 쓴 글을 다 지웁니다. 그리고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112를 눌러 신고를 하려 할 때 냉동창고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전화를 잠시 끄고 냉동창고로 향하는 수정.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 활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활성이 자기 와이프인 이경을 납치했습니다. 놀라는 수종. 활성이 이런 계획을 한 이유는 사채 갚기 힘들어 장모님에게 돈을 융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활성은 이 일 도와주면 5억을 주겠다고 합니다. 수정은 안 된다고 하자 활성은 어차피 받을 돈 땡겨받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틀이면 된다며 설득하고 결국 알겠다고 합니다. 다음날 공인중개사가 2층 공시를 보러 수정에게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수정은 선의와 약속을 계속 깨기에 미안해서 가족과 식사를 하려 하기에 전화를 일부러 안 받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릅니다. 냉동창고에 이경씨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화장실 잠시 다녀온다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활성에게 전화를 하려 하지만 폰에 배터리가 없자 급히 건물로 달려갑니다. 결국 공인중개사 희주는 냉동창고까지 보자며 창고 앞에 갑니다. 이때 수정이 건물 앞에 도착할 때 넘어집니다. 그래서 휴대폰 액정이 깨졌습니다. 결국 희주가 열쇠로 돌리고 문을 열고 있을 때 수정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려던 창고가 전기 누전 있다며 들어가면 안 된다면서 문을 다시 잠급니다. 오늘도 수정이 아무런 말 없이 사라져서 선희는 분노가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활성은 더 늦기 전에
수종을 시켜 협박 문자를 보내라 시키고 그걸 장모님에게 보여줍니다. 이걸 본 장모님은 30억을 그냥 주면 거래가 아니라며 납치범과 직접 통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은 내일 부광 스카이로드 주차장 밤 10시에 만나자고 전화하라고 합니다. 한편 리얼캐피탈 전무 모건은 요나의 부하가 김균을 죽인 일과 관련해 입막음 하는데 무리 좀 했다며 이제부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되 합법적으로 일을 완료하라고 압박합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서 연락이 왔다며 일을 완료하지 못하면 우리 다 처분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수종이 정양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납치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양자는 30억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돈이 아까웠는지 10억은 현찰이지만 나머지는 돈 있는 척 신문지 깔아서 보내면 안 되냐며 혹시 될까 묻습니다. 이 말에 활성은 그놈들은 이미 미쳤다며 그렇게 눈속임은 안 통한다고 합니다. 결국 김선은 법률사무소에 찾아가 이혼까지 염두에 두지만 변호사는 아무 생각 없이 이혼하면 손해라며 먹고는 살아야 될 거라면서 다 준비한 다음 절차를 밟고 혹시 귀책 사유가 있다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보니 세운빌딩의 공시지가는 24억 원입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12억, 은행 대출이 10억, 즉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를 극대화한 건물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한숨만 쉬다 빨래를 보니 긴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혹시 장이주? 한편 용대문 경찰서 고주라는 사고 당시 수종이 현장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전양자는 이렇게 30억을 그냥 줄 수 없습니다. 활성이 경찰을 부르지 말자고 했지만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수종은 이경을 트렁크에 싣고 출발합니다. 이때 희주 만나는 거 아닌가 해서 뒤따라가는 김선. 활성도 경찰과 같이 약속 장소에 가다 잠시 주유소에서 화장실에 들립니다. 그리고 뒷창문으로 빠져나와 편의점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바에게 핸드폰 좀 잠깐 쓰자며 5만 원을 줍니다. 결국 수종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 상황을 금반장이 지켜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수종. 시계를 보니 9시 48분. 이때 전화가 울리지만 액정은 더 손상되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초조해지는 활성. 애당초 알 수 없는 수종은 활성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10시 5분. 활성이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돈 가방을 꺼내는 활성. 활성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알리려 마이크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 합니다. 돈을 싣는 수정은 너도 연기하냐며 말을 하지만 활성이 이 말이 마이크에 들릴라 와이프 어딨냐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던 경찰이 슬슬 덮칠 준비를 합니다. 수정이 결국 활성이 귀에 있는 인이어를 봅니다. 이때 경찰이 뛰어오고 놀란 수정이 황급히 차에 타려 하자 활성이 수종을 막습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활성이 뒤로 밀렸는데 발이 미끄러져 그만 옥상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차에 덮친 경찰, 궁지에 몰린 수정은 어떻게 될까요? 하츠2 하츠 루드가 이번에 1위를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럼 오늘의 1위는 야, 환호 소리가 이렇게 크다니. 이 정도면 5세대 걸그룹 원툴입니다. 노승이 신났어. 아, 됐다, 신난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잖아. 잘 지냈어? 늘 그리웠어. 너가 내 삶에 들어온 거 말이야.